안녕하십니까. EDB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맡고 있는 정대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작년 말에 발표된 이파스 16 버전과 포스트그레스 16 버전의 UP처 및 개선된 기능, 그리고 삭제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포스트그레스 개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과 그리고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파스 버전에 대한 UP처, 그리고 드랍 서포트에 대한 기능,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커뮤니티 포스트그레스 버전에서 뉴 피처와 개선된 기능, 그리고 삭제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그레스 개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포스트그레스는 기본적으로 매년 한 개의 메이저 버전을 발표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최소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마이너 버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2016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2년 4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23년 4월에 신규 버전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되었으며, 이 버전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버전으로 나누어져서 베타 버전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 베타 버전은 여름 시즌이 끝날 때까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이 테스트 끝난 후 그 중에 제일 좋은 버전에 대해서 한 개만 선택을 하여서 9월까지 추가 테스트를 진행 후 9월이나 10월 달에 포스트그레스의 신버전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기, 4분기에는 이파스의 신버전이 발표하게 됩니다. 이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언제 무조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개발 일정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개발 시간이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버전에 대한 기능 프리즈는 3월 달에 제품에 대한 기능 프리즈가 진행되고, 이 프리즈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신기능 추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버전은 기본적으로 버그 픽스하고 보안 패치만 추가되는 기능으로 신기능에 대한 추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좀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주소창에 있는 commipest.postgres.org.com을 방문하시면 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대부분의 모든 업체들이 CDC를 사용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존에 저희 DB에서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방법은 크게 DB에서 제공하는 작업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gdump, pgrestore, 그리고 pgolldump 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지컬 백업을 이용한 DB 업그레이드 방법, 그리고 물리 파일을 복제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업그레이드 방법과, 그리고 CDC와 동일하게 로지컬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후에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gdump 업그레이드 두 가지 방법은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pgdump의 경우는 실제 로지컬로 백업을 받고 로지컬로 올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작업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블 리오그 작업이나 아니면 리인덱스 작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선호하시는 고객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G 업그레이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서버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디스크를 사용한 일반적인 PG 업그레이드 방법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드링크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면 하드링크를 통한 PG 업그레이드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지금 실제 initDB로 먼저 신규 DB를 생성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업그레이드 시 파일을 카피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일 카피 시간 플러스 그 추가적인 작업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드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같은 디스크, 같은 서버와 같은 디스크, 아니면 다른 서버라도 같은 디스크에 하드링크 파일을 카피할 수 있다고, 하드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다운타임은 확실히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PG 업그레이드는 롤백이 가능한 반면에 하드링크를 사용한 업그레이드는 롤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은
실제 CDC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작업을 할 경우 실제 제로 다운타임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두 개의 작업보다 좀 더 복잡한 준비 사항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여러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모든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작업 전에 꼭 신규 버전, 지금 이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대상 버전에 대한 릴리즈 노트를 꼭 확인하셔서 이슈 사항이나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이파스 제품에 대한 뉴피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파스 제품은 기존에 저희는 포스트그레스 SQL 16 버전의 모든 변경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먼저 TDE의 AES 256 버전의 암호화 기능이 사용이 가능하게 추가되었습니다. 작년 15 버전에 저희는 AES 128 버전이 추가되었고, 256 버전은 사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되어서 좀 더 복잡한, 좀 더 안전적인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리빌리지 어널리시스 툴이라고 하는 권한 분석 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오라클 환성 관련 기능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DBMS 언더바 프리빌리지 언더바 캡처라는 패키지를 이번 버전에 추가되었고, 이 기능은 현재 사용하는 권한 아니면 미사용하는 권한에 대한 정보를 캡처 그리고 보고를 하는 그런 툴로 현재 사용 중인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환성 관련해서는 서브 프로그램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실제 이번에 추가된 서브 프로그램은 DBMS 언더바 SQL이라는 패키지와 UTL 파일이라는 패키지에 하위 펑션들이 몇 개 추가되었습니다. DBMS SQL 같은 경우는 어레이 관련된 펑션, 그리고 로우 ID 관련된 펑션이 추가되었으며, 바인드 어레이 같은 어레이 관련 펑션, 컬럼 밸류 로우 ID 같은 로우 ID 관련 펑션, 그리고 describe columns라는 이런 컬럼에 관한 펑션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UTL 파일의 패키지는 현재 N차 관련, 그러니까 유니코드 관련된 펑션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fget POS 아니면 fget attribute 이런 펑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패키지 신호님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서 15 버전까지는 패키지에 대한 신호님이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패키지에도 신호님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에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빠른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추가 기능은 매치된 옵션에서 저희가 업데이트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만 사용 가능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업데이트 옵션에 딜리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익스텐션으로 잡 스케줄러 익스텐션, EDB 잡 스케줄러라는 익스텐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익스텐션은 어떻게 보면 DBMS 언더바 잡과 DBMS 언더바 스케줄 중복되는 패키지이긴 한데, 기존 패키지들은 PG 에이전트라는 툴을 사용을 해야지 사용 가능한 툴이었지만, 이번 익스텐션은 이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DB 내에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스토어 SPL 체크라는 익스텐션도 같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라고 하면, 이 익스텐션도 작년에 추가된 익스텐션으로 스토어 프로시저 디버그 관련된 익스텐션인데, 이거는 12C 이상으로 다 지금 이파스 전 제품에 대해서 제공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릴리즈 노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랍 서포트에 대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드랍 서포트는 이번에 인덱스 어드바이저 기능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인덱스 어드바이저 익스텐션은 기존의 15 버전까지 사용하고 있던 어드바이저 관련된 부분으로, 작년에 저희가 EDB 쿼리 어드바이저라는 제품이 발행되면서 지금 이 쿼리
어드바이저가 인덱스 어드바이저보다 좀 더 나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더 나은 성능에 대한 제품으로 교체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커뮤니티 버전, 커뮤니티 포스트그레스 버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퍼포먼스, 성능 향상된 성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능이 개선이 되었는데 먼저 두 개의 텍스트나 바이트 A 타입, 오라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C랍과 B랍 타입의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string agg라는 펑션과 입력값을 배열로 처리하는 array agg라는 이 두 개의 펑션에 대해서 패러럴 기능이 허용되어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시 조인 중에 풀 해시 조인과 인터널 라이트 아우터 해시 조인의 경우 또 패러럴 기능이 허용이 되면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디스팅트 쿼리나 아니면 윈도우 펑션 쿼리에 대한 성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계 소트 쿼리가 성능이 개선되었는데 디스팅트의 경우, 특히 디스팅트의 경우 인크리멘탈 소트 기능이 허용되면서 성능 개선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된 부분이어서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서 네, 그리고 지금 그 기능으로 또 성능 개선 기능으로 이번에 enable pre-sorted aggregate라는 파라미터가 추가되어서 실제 order by나 아니면 distinct 같은 직계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 쿼리를 수행 전에 먼저 order by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하게 됐을 때 성능이 좀 더 개선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택을 할 수 있게끔 해당 파라미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선사항에서 좀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이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인데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패러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기존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의 시리얼한 처리보다 패러럴하게 처리되면서 성능이 개선되었고 이 성능 개선을 위해서 먼저 저희가 Max Parallel Apply Workers per Subscription이라는 파라미터가 추가가 되었고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패러럴 워커의 개수를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탠바이에서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기존에는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으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를 만드는 것은 피지컬이든 로지컬이든 상관없는데 만들어진 리플리카 서버를 이용해서 리플리카 서버를 구성할 때 피지컬 리플리카만 구성이 가능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로지컬 리플리카에 대한 구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키텍처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 자체도 두 가지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전드와 크리에이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롤이 추가되어 관리를 계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옵션 중에 Run as Owner라는 옵션이 추가되어서 작업자에 대한 테이블 오브젝트에 대한 오너십 관리가 좀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리플리케이션에서 구독을 할 때 만약에 서버를 마스터 서버에서 리플리카 서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피지컬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너십의 변경이 없지만 로지컬 리플리케이션 경우 작업하는 유저와 실제 유저가 다르기 때문에 오너십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Run as Owner의 옵션을 추가해서 이 오너십을 실제 작업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원 오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기능에서는 베큐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좀 설명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얼리 페이지 레벨 프리즈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정확히 일반적인 베큐이 수행할 때 non-프리즈 베큐으로 수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때 서버가 판단하고 이게 적합하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선행으로 프리즈 작업으로
베큐을 수행하여서 풀 테이블 프리즈 작업 베큐을 할 때 앞에서 선행 작업을 했기 때문에 풀 테이블 프리즈 베큐 때 효율성이 좀 더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큐 버퍼 유세이지 리미트 옵션은 실제 야간에 실제 사용자들이 뭐 주간 사용자가 많고 야간에 사용자가 없는 경우 서비스 시스템적으로 지금 한간 시간이 프리한 타임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때는 베큐의 버퍼를 좀 더 많이 크게 키워서 실제 베큐에 대한 베큐 작업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최저값은 128K부터 8GB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러니까 너무 계속 24시간 내내 계속 바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필요 없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실제 야간이나 특정 시간 아니면 주간이나 한두 시간 정도 서비스가 공백이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별도로 베큐을 수행하거나 이럴 때는 좋은 기능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LIBPQ라고 하는 C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쪽에서 여러 옵션 및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required us라는 옵션이 인증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옵션이 추가되었고 이 옵션은 인증 방법에서 인증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require us 옵션은 크게 패스워드, MD5, GSS, SSPI, 스크린샷 256 그리고 non 옵션 이 6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 입장에서는 non 옵션을 사용하는 건 딱히 공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고객 요청이 있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 옵션이 랜덤 로드 밸런싱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 접속할 때 로드 밸런싱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KLS 크레덴셜 디그리게이션에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GSS 디그리게이션 옵션을 활성화시켜서 GSS 크레덴셜을 사용 가능하게 한 후 신규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신규 파라미터인 GSS Accept Delegation을 활성화시키면 사용 가능한 그런 옵션입니다. 다음입니다. Statistics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먼저 pgstat all tables라는 뷰가 있고 이 뷰에 last sequence scan과 last index scan하고 두 개의 컬럼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 두 개의 컬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은 last sequence scan은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일 마지막에 수행된 last sequence scan을 수행한 시간 그리고 last index scan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제일 마지막에 수행된 인덱스 스캔의 마지막 시간을 저장하는 컬럼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기본적으로 시퀀스 스캔과 라스트 인덱스 스캔에 대한 이력을 볼 수 있긴 한데 이 기능은 아직까지는 좀 더 히스토리적인 부분이 좀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pg_stat.io라는 IO 스태틱스를 볼 수 있는 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뷰는 백엔드 타입이나 타겟 IO 오브젝트, IO 컨텍스트 같은 정보를 클러스터 전체 IO 정보와 클러스터 전체 IO 통계를 저장하고 있는 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pg_hba conf 및 pg_ident conf 이 두 개의 파일에 대해서 정규화 구문과 GC어가 추가되었습니다. pghba conf 같은 경우는 실제 제공하는 곳의 지금 데이터베이스와 유저 이 두 군데 값에 대해서 정규화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추가되었고 pgident.conf는 시스템 유저 네임에 대한 정규화식이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슬래시를 사용하고 그 뒤에 필요한 정규화식을 넣게 되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기존 값을 보면
역슬러시.아스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시작 값은 한 문자는 무조건 더 있는 상황에 헬프데스크라는 유저 앞에 한 글자가 더 무조건 추가되는, 있어야 되는 그런 값을 찾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어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다르게 이제 기존에는 이 해당 파일만 사용 가능했었는데, 지시어를 사용해서 다른 파일들, 외부에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 디렉토리를 호출할 수 있게끔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지시어는 include if, exist, 그리고 include dir 이렇게 세 가지 지시어가 추가되었고, 이 지시어를 설정할 때는 이 두 개 파일 자체는 지금 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순서를 정확하게 좀 이해도 할 필요가 있고, 불러오는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카피 커맨드에서 이번에 신규 옵션으로 디폴트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위드절, 그러니까 포맷 파일명, 그 다음에 위드절, 그 다음에 포맷절 뒤에 뭐 디폴트 아니면 그냥 순수 디폴트 옵션을 바로 사용해도 되고, 이 디폴트 옵션에서 사용 조건은 테이블에 디폴트 값이 지정되어 있는 컬럼이 있는 조건에서, 지금 디폴트에 지금 현재는 지금 널 값으로 되어 있는데, 저장되어 있는 파일,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지금 디폴트 값에 지정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인 경우에 테이블에 지정되어 있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f라는 테이블이 있고, f라는 테이블에 뭐 a라는 컬럼에 지금 디폴트 값이 뭐 테스트라는 디폴트 값이 있다. 그리고 현재 디폴트 값은 null일 경우, 그럼 데이터 파일 중에 null 값이 있으면 그 null 값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전환해주는, 테스트라는 디폴트 값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가된 내용 중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 컬럼에 대한 스토리지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옵션은 5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실제 정확하게는 4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옵션은 plain, external, extended, main 이 4가지 옵션이고, 뭐 내부에 테이블 내부에 저장할 건지 외부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압축을 할 건지 압축을 하지 않을 건지, 이 4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플레인 같은 경우는 정수와 같이 인라인 테이블에 저장되면서 비압축형 경우에는 플레인, 그리고 외부에 저장하면서 비압축 데이터를 사용하는 익스터널, 그리고 외부에 접속하면서 압축 데이터를 저장하는, 즉 토스트를 사용하는 컬럼은 익스텐디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압축이 가능한 인라인 데이터는 메인,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하게 되고, 디폴트라고 해서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정수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인으로 저장되고, 토스트 같은 경우는 익스텐디드로 저장, 이런 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변경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건 없긴 하지만, 외부 비압축 데이터 같은 경우, 실제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외부 비압축 데이터를 쓰는 게 없고, 이럴 경우에 성능이나 조회나 이런 외부 파일로 설정했을 때 데이터 저장은 빠르지만 조회가 느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는 저장만 하고 조회는 잘 안 할 거다, 이런 테이블에 대해서 유저가 직접 선택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된 부분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PSQL 쪽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PSQL에서는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번에 먼저 PSQL에서 쿼리를 수행할 때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게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1, $2 이런 식으로 바인드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역슬러시 바인드 해서 바인드 변수 값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 후, 그 다음에 역슬러시 G 아니면 역슬러시 GX 아니면 역슬러시 GSET 같은 옵션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는 보통 서드파티 제품들,
기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DB버나 이런 퀴즈 어드민 이런 쪽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금 PSQL에서는 이 바인드 처리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처리를 다 하기 좀 편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먼저 저희 익스플레인을 사용한 플랜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편의상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숫자 가독성을 위해서 뉴메릭 로케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때 화면에서 보셨을 때와 같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숫자를 출력하게 되면 숫자를 구분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읽기가 참 불편한 부분인데 해당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숫자의 첫 단위에서 구분자 쉼표가 추가되면서 가독성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체인지, 드랍 서포트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기존에는 저희가 비스타와 XP도 윈도우 같은 경우는 저희 서포트를 커뮤니티 버전에 한해서 서포트를 했었는데 16버전부터는 10 버전 이상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 XP 버전하고 XP나 비스타 버전 같은 경우는 2006년하고 2001년인가? 그 진짜 오래된 버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디서포트를 좀 더 빨리 했어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디서포트가 된 거고 그리고 HPUX 관련 서버, HPUX 서버하고 ITNU GPU를 사용하는 서버에 대해서도 드랍 서포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파스는 현재 윈도우 11 버전 이상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고객사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을 기능 같은데 HA 솔루션, 마스터 리플리카 구성 시 만약에 리플리카에서 승급, 프로모트 작업을 할 때 트리거 파일을 이용한 프로모트 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본사 쪽 코멘트도 그렇고 이 기능이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본사 분들도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 기능이셨는데 이번에 이 기능이 제거가 되었고 이 기능이 제거되면서 지금 관련 파라미터인 프로모트 트리거 파일이라는 파라미터도 같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pgctl 프로모트 명령어, pgctl 커맨드에서 프로모트 옵션 아니면 pgpromote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좀 해서 좀 빨리 끝났는데 이게 보면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 말고도 신규 지금 이파스 쪽도 그렇고 커뮤니티 버전도 그렇고 익스플레인 쪽에서 보면 제너럴 플랜을 수행하는 옵션 아니면 또 애니 밸류 집계 데이터 중에 랜덤한 값을 가지고 오는 애니 밸류 그리고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이스 어레이, 제이스 오브젝트 같은 이런 기능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너무 많은 양이어서 제가 여기 정리를 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